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건이 설 민심 향배를 좌우할 이슈로 떠오르면서 오늘로 예정된 본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야당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 부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총리 인준건에 대해서 어제 늦게까지 최고위원회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회의 보이콧할지 참여할지 당론이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당론으로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주말 동안에 지역활동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총의를 듣기 위해서 오늘 예. 오후 1시에 저희들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할 겁니다. 예. 부대표단하고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어떤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 오늘 본회의가 몇 시죠? 오늘 본회의 2시입니다. 아, 2시요? 예. 예. 그러면은 의총 결과에 따라서 참석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할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야당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죠? 그 부분에서는 이론이 없지요. 예.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두텁게 형성돼 있고,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 심판이 내려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당의 협상 파트너였기 때문에 인간적 고뇌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2일 날 의원총회를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네. 소속 의원 이름 전원으로 사퇴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개월 동안 협상 파트너로서 국회를 이끌어온 이양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가 순탄하게 되기를 희망을 했는데 예. 시민단체나 사회, 변호사 모임 이런 데서 국민적 여론을 감안할 때 지금은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지난 12일 날 인사청문 특위에서 저희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다 반증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만일 야당이 오늘 2시에 열릴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예. 투표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예. 당론 투표로 갈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의원 개개인의 어떤 자유투표에 맡길 가능성이 높은가요? 교수님, 후자가 높습니다. 예.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여당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야당은 인사 문제를 당론으로 정한 애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유투표로 맡기지, 당론으로 정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탈표가 조금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이탈표 비슷하게 선언한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예? 의원 개개인의 헌법기관이고 자유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예. 이탈표가 나와서는 안 되지만은, 저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감내를 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문재인 신임 대표 체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마당에서 이탈표를 막지는 않겠지만은 막을 방법은 없지만은 없죠.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전국 여러 가지 상황과 총리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탈표가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도 이제 만일 생기면 좀 이제 타격... 그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만 말이에요. 예. 그 지금 여론조사도 보면은 단순히 적합 부적합이 지난번에 29일 날 한 게 39% 부적합이 20%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 두 조사를 비교해 보면은 적합도가 10%가 좀 줄었어요. 이전보다 부적합이 21% 늘고 또 청문회 기간 동안 실시했던 그 보류 의견도 31%이지만은 적합 의견보다도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걸 종합해 봤을 때 국민적으로도 국민들께서도 부정적 시각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도 이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서 투표하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죄송한데 예. 방송법과 선거법에 의거해서요. 예.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는 표본 오차 그리고 이 일시 이런 게 빠져가지고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제가 밝힐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갤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저희 이게 여론조사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방송법, 선거법에서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요. 예. 여론조사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 문재인 대표가 여론조사 제의를 했는데. 여론조사요. 예. 그리고 뭐 본인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오든지 그거 수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이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아까 헌법기관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국회의원이 이미 존재가 대의민주주의 우리의 의사를 대신 해준다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청문회도 대신하고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무슨 문제든 처리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지금 교수님께서 여론조사를 꺼낸 그 배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여론조사로 인준 결정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요, 우리 문 대표께서 국민과 소통하고 여론에 순응을 하시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대표께서 여론조사를 제안하신 것은 국민의 뜻을 따르자는 것이고요. 예. 또 이양구 총리 후보자 인준이 청와대의 지시나 여당의 강행에 의해서 처리할 때 결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국민과의 소통 부족, 국민의 목소리에 귀담아 듣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그 지지가 한없이 추락한 이유가 바로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듣고 기울이고 뜻에 따르자는 취지에서 그 방안의 하나로 여론조사를 제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대의민주주의에서 이 국회의원의 존재라는 거는 우리의 뜻을 그게 잘했든 못했든 우리가 국회의원 국회에서 이 결정된 사안을 존중하고 따르고 이게 결정이 됐구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의사를 대신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뽑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여론조사라면 앞으로 모든 법안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되죠.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침소봉대 확대 재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야당 대표니까 아무래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서 여쭤본 거고요.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여론조사라는 게 바다의 파도가 높다고 해서 바다의 수면이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하나의 그 트렌드 흐름을 그렇죠.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죠. 흐름을 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를 결정할 때 참고로 될 수 있는 문제지 결정의 요인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충청권 정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충청권 정서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청권 정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 인준 문제를 정말 후진적 망국적인 병인 지역주의 앞세에서 본질을 저는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릇된 자사입니다. 예. 새누리당 충청권 출신 의원들이 충청 홀대, 대못질, 또 심지어는
전방위 이민족으로 이런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지역주의를 충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정신에 저는 거스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죠. 예. 총리 후보자에 대한 그 잣대는 고향이 어디냐가 아니라 정말 오롯이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했냐 아니냐 이게 저는 그 잣대 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그 도덕성과 자질만으로 국민의 눈앞에서 검증을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청권 정서 부담 이 이야기는 저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런 일은 저는 없앤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니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이 또 이제 아까 성명서 발표하신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의 총리지 충청권이다 아니다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만일 말이에요. 오늘 1시에 의총이 열려가지고 단독으로 여당이 처리하게끔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은 이때는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독으로 처리된다면은 앞으로 여야가 이 모든 것은 타협과 가능성이 지금 12일에서 16일로 옮긴 것도 타협과 가능성의 예술이 정치 아닙니까? 예. 이 본회의라는 것이 여야 간의 의사일정을 잡아서 안건도 서로 간에 협의해서 하는 것이 관행과 관련데 이걸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강공을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여야 협상이 없다는 것을 대전제를 하고 여당에서 추진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후 문제는 순탄치가 못 오죠. 모든 민생 법안이나 이런 법안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조를 어불성설이고 그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단독 그렇죠. 반쪽 총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법안 말씀하셨는데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것도 어쨌든 수정을 하던 아니면 그냥 통과가 되던 간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난항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만일 여당이 단독으로 이 표결을 감행한다면.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 협상을 원내수로서 협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란법은 2월달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이렇게 합의문에 못을 박았습니다. 예. 지난 1월 15일 날인가요? 양당 대표, 원내대표 2+2 회담에서도 그렇게 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요. 예.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설 연휴 직후인 월요일 날 23일 날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합니다. 공청회를 해서 또 우리 당뿐만 아니라 여당과 같이 공청회를 하고 우리 당에서도 공청회를 열어서 이 4개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가급적 2월 임시국회에서 좀 처리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중대사가 됐죠. 김장수 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보훈 인사를 해서 반대한다라는 건데 그 이유 말고도 어떤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한중 관계 고려 또 그분의 생각의 유연성 또 안보 전문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높이 평가를 하는데 지금 지난번 세월호 문제가 좀 걸림돌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합 평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가는 대목입니다. 저는 그분하고 한 6년 동안 상임위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김양수 장관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얽히고 설킨 한중 간의 실타래를 지혜롭고 이게 풀 수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한중 관계의 예민한 문제, 이런 문제, 사드 문제를 아마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장관 군 대장 출신 군을 내정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1시 이후에나 이제 야당이 어떻게 할 건지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죠? 1시, 예, 그렇습니다. 예. 참, 괴롭습니다, 여러가지고. 예. 힘드시겠죠. 예, 예. 아이, 근데 이럴 때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레바쿠센에서 뛰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요. 네. 10분, 3골 넣는데 10분 걸렸다며요? 네. 아, 날랐어요. 이 정도면. 네. 예? 뭐 이번 주말에 우리 국내 국내 스포츠 팬들을 가장 즐겁게 해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레버쿠젠의 손흥민 선수가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하고 홈 경기에서요. 예. 후반에 3골을 넣었습니다. 예. 후반 12분, 17분, 22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1분 동안 예. 3골을 몰아친 거죠. 예. 그러면서 분데스리가에서 6, 7, 8호 골, 그리고 시즌을 통틀어면 12, 13, 14호 골을 연달아 득점을 한 겁니다. 아. 이전에도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해트트릭을 분데스리가에서 뛰면서 기록을 하게 됐고요. 본인의 한 시즌 최다골이 12골이었는데요. 그거를 2골을 더 늘려서 14골을 지금 기록을 했고, 뭐 여기저기 언론의 평가도 상당히 높은 평점을 받고 있고요.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가 도전하는 게 우리나라 선수로서 유럽 리그에서 한 시즌 최다골 터뜨린 게 차범근 감독입니다. 예. 옛날에 33살 때, 그러니까 1986년에 한 시즌 동안 19골을 터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손흥민이 지금 14골이니까 5골 차이가 나죠. 예. 손흥민이 앞으로 15경기 정도, 최다 15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게임당 뭐 0.5골 이렇게 터뜨려준다고 하면 7, 8골을 보태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 골을 넘어서 20골 이상도 바라볼 수가 있죠. 예. 또 이 수가 많아서 만수라고 불리는 프로농구 모비스 유재학 감독 말이에요. 네. 처음으로 정규 시즌 500승 고지에 올랐네요. 네, 유재학 감독이 이끄는 모비스가 어제 울산 홈 경기에서 서울 SK를 70대 60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모비스의 유재학 감독이 정규 시즌에서 개인 통산 500승째를 거두게 됐어요. 500승 384패. 승률이 이제 56%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프로농구 감독으로서는 정규 시즌에서 500승 거둔 게 유재학 감독이 처음입니다. 예. 특히 1998년 유재학 감독이 35살 때부터 감독을 해서요. 지금까지 17시즌 동안, 그러니까 17년 동안 한 번도 경질이 되지 않고 감독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만 해도 정말로 뭐 대단한 그 성적을 내고 있다는 건데요. 유재학 감독이 본인이 워낙 철저히 하는 것도 있고 또 수가 많아서 뭐 만수. 네, 만수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고요. 예. 또 분석을 또 워낙 철저히 하고 보통 스타 출신들은 명감독 못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유재학 감독은 엄청난 뭐 스타 출신이지만은 자기보다 못한 선수들, 뭐 좀 부진했던 선수들, 후보 선수 이런 선수들을 잘 다독이면서 팀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또 어제 목동에서는 국제 빙상 경기 연맹 4대륙 피겨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가 끝났다고 하는데 네. 김연아 선수가 없으니까 네. 성적도 그렇게 만족할 만하게 나오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김연아 선수 없이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이걸 좀 가늠해보는, 물론 아직 시간은 3년 정도 남았지만 예. 그런 대회였는데요. 우리가 여자 선수 중에서는 박소연이 9위, 김혜진이 11위 이렇게 올랐고요. 남자도 김진서가 15위, 나머지 선수들이 그 뒤에 랭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좀 많이 처졌는데 뭐 홈에서 열리는 경기라 부담감이 많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량이 좀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연아 선수 은퇴 이후에 이제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우리 빙상 연맹도 평창올림픽 때 뭐 상위 8위 안에 진입을 하자. 그래서 결선도 좀 가보고 이렇게 하자라는 계획을 일단 세워놓고 있는데요. 예. 우리 선수는 고등학교도 다 대부분 고등학생들이니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상화 선수 말이에요. 빙속 여제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종목별 세계 선수권 대회 3연패에 실패를 했는데 7년 만에 메달 못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대회가 이제 월드컵을 1차부터 6차까지 치르고 거기에 이제 상위권에 올라가는 선수들이 출전하는 종목별 세계 선수권 대회입니다. 이상하게 500m에서 첫 번째 레이스, 두 번째 레이스 다 뛰었는데 첫 번째는 5위, 두 번째는 4위에 머물렀고요. 두 기록을 합해서 이상화 선수의 순위를 매겨지는데 순위가 5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서도 계속 두 번 연속 우승을 했고 이전에서도 동메달도 따고 했는데요. 이번엔 정말로 그 메달 없이 시즌을 이제 마무리하게 됐고요. 특히 월드컵에서도 작년에 열린 1, 2, 3, 4차 대회에서는 대부분 금메달을 땄어요. 이후에 올해 열린 대회에서는 좀 노메달, 메달 못 따기도 하고 약간 좀 부진해 있습니다. 왼쪽 무릎이 좋지 않다, 컨디션적으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몸보다는 좀 마음 쪽에 조금 더 좀 추스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상호 선수가 올림픽도 벌써 2연패를 하고 세계 기록도 세우고 또 다른 동기를 찾아서 꾸준히 계속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제가 보기에 약간 좀 지친 면도 없진 않을 것 같고요. 또 선수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선수도 사람이지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기록이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한데 지금 이상호 선수보다 기록을 좋게 낸 선수들이 이상호 선수보다 나이가 동갑 내지는 더 많은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호가 이제 나이보나 나이로 인해서 너무 나이가 많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올림픽 2연패를 하고 나서 또 열심히 계속 해야 되는 그 동기부여를 찾아내는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모든 게 다 그렇죠. 네. 슬럼프도 있고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는 거고 또 안 되기만 하는 경우보다도 또 잘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 되다가. 네. 그게 우리 인생인데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우로 정렬 2588 2588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민성이. 중국인 엄마를 둔 이른바 다문화 가정 어린입니다. 한때는 한글이 서툴러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의젓한 중학생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석인의 형편으로는 새 교복을 사 입는다는 게 큰 부담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교복을 선물하시면 어떨까요? 민성이와 같은 많은 아이들이 새학년을 보다 밝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 캠페인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면도기가 있습니다. 곡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곡면에 완벽하게 밀착되거나 플렉스볼 기술로 새롭게 탄생한 퓨전 프로글라이드. 턱선을 따라 반응하는 질레트 최적의 밀착 면도. 지금 프로글라이드를 검색해보세요. 질레트.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향 하우징 페어. 2015년 2월 26일부터 킨텍스. 경향 하우징 페어. 황세수. 박상병의 베스트. 워스트 베스트. 예, 오늘도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오프닝. 조마조마했어요. 괜찮았어요? 아, 좋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황 의원님이 또 순발력 있게 딴 거 보시다가 갑자기 딱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감동 먹었습니다. 예. 아침 비가 촉촉이 오는 바람에 아침
창밖에 빗방울을 보다가 잠깐 정신을 놨습니다. 창밖에 빗방울을 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베스트 워스트 황태순, 박상병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인데요. 먼저 워스트부터 얘기를 할까요? 두 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내일 모레 설이니까 워스트하고 베스트로 깔끔하게. 예. 뭐 이 두 분이 개인적으로 다 의견으로 뽑으신 거기 때문에 그럼 워스트부터 한번 뽑아보죠. 예. 말씀하시죠. 워스트. 뭐 아마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자, 박정희, 이승만 두 분 전직 대통령을 히틀러로 비유하고 그다음에 국립묘지 현충원을 갖다가 야스쿠니 신사로 얼뜻 비유한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을 워스트로 모셨습니다. 예. 근데 참. 예. 그 박정희 대통령 갖다 워스트란다. 박정희 대통령 갖다 히틀러로 얘기한 게 신 교수랑 인터뷰하면서 그랬다면서요? 예. 근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정청래 의원이 개인적인 얘기라기보다도 다른 왜 최고위원 선거 때 지방을 다니다가 다른 지역의 고문께서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 했다. 사실 그게 더 워스트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래서 이제 본인보다도 이제 그렇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요. 예. 근데 저도 조금 그 얘기는 방금 저는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야스쿠니 신사,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이 맞느냐 얘기지. 현충원을 야스쿠니 신사라고 비유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우리가 조금 그거를 좀 냉정하게 봅시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 그러면 뭐 다 좋아요. 그러면 제가 사실 지난주에 정청래 최고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제가 얘기할 때 가장 좀 밑갈스러운 게 경상도는 밑갈스럽다 합니다만은 내가 안 그러고 누가 그렇대더라. 예를 들어서 제가 정청래 최고를 놓고 다른 사람 말을 빌면은 어마어마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보면 명색이 집권당은 아닙니다. 과거 집권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130명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남의 말을 빌어서 보면 자기 표현을 갖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더 좀 뭐랄까 격이 떨어지는데 저는 이 대목은 꼭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짧게 하나 말씀하세요. 짧게 읽어드릴게요. 누가 한 얘기인지 맞춰보세요. 우리 남쪽에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게 된 것이 바로 박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그분이 지은 새마을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힘차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노래를 불렀다. 꽉 쥔 주먹을 흔들며 박자를 맞추었다. 새마을 노래를 부르던 노무현 모습 못 잊어. 최정화 한국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원장이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니까 2003년 12월 9일 당시 대한민국을 방문한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이 잠깐 한 15분 짬나는 짜투리 시간 내 노무현 대통령과 알제리 대통령 그다음에 이 최정화 이제 프랑스어로 통역을 해야 되니까 있는 가운데 계속 보면 뭐 김일성이 어쩌고 김정일이 어쩌고 계속 북한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한 10여 분 동안 듣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얼굴이 점점점 굳어지더니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남의 말 다 어느 지역가 아니고 어느 당 어디 고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히틀러로 비유하고 이건 정말 안 맞죠. 워스트는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 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워스트를 할까요? 예, 워스트. 예, 저는 워스트로 아마 그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장우 의원을 꼽았습니다. 예. 아시죠? 인사청문회에서 지역주의 감정을 여지없이 노출시켰습니다. 그것도 지역주의 감정이 아니라 더더욱이 인사청문회에 앞서서 이장호 의원도 대전 지역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완구 국무총리 앞에 하는 얘기가 제가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명색이 집권당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과도한 의혹으로 인해서 후보자께서 이완구 후보자죠. 후보자께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저는 문제가 이런 분을 인사청문회에 배치시킨 새누리당 지도부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인사청문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의 수준을 여지없이 드러나고 심지어 또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강희철 명예회장 아시죠? 충청도에 뭐 젊으니까 저도 나이 좀 먹었습니다. 등등 얘기하니까 옆에서 오히려 강희철 명예회장을
엄호하면서 그건 맞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꾸짖어도 모자랄 판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역주의에서 무조건 충청도 바람만 불고 내년에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대표입니다. 국민의 대표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청산해야 할 구태 중의 구태입니다. 저도 사실 이장호 의원의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이 화끈화끈하더라고요. 보면 뭐 제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만 TV를 통해서 보면서도 뭐 제일 뭐 닮고 싶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진선미 의원 말씀하셨는데 참 진선미 의원 또 보면 진선미 의원 하면 또 우리 강희철 증인. 충청향후의. 참고인이죠, 사실은. 강희철. 강희철 충청향후의 명예회장이 생각나는데 저는 유성엽 청문위원하고 청문위원이죠. 새정치민주연합. 강희철 그래서 회장하고 맞붙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충청도에서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후보 한번 나왔는데 호남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보세요. 유성엽 의원이 여보세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는 식으로 하면서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단디요? 사과하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성엽 최고가 이랬어요. 유성엽 의원이 형편없는 사람이구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그러면서 사과를 받았는데 여기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건 유성엽 의원이 저는 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증인을 갖다가 증인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증인을 갖다가 증인은 청문대상도 아닌데. 청문대에서 그걸 하는데 왜냐하니까 당초 호남 총리론을 얘기했던 분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경선 때 문재인 후보예요. 그 문제를 불러일으킨 근원은 문재인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불러일으켰던 건데 그거 갖다가 그렇게 얘기해갖고 그런 이유 하고 그런 식으로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강희철 그저 회장에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렇다면 먼저 스스로를 좀 자성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집권 제1야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자리고 강희철 회장은 국회에서 증인으로 온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호남 총리, 충청촌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묻는 말에 답변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충청은 지역주의 발언을 한다는 얘기는 이건 제가 보다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근데 저는 팩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저 강희철 회장이 그랬잖아요. 호남 사람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유성엽 화를 확 내면서 누가 호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디에 오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 청문위원 6명 중에서 충청 사람 물론 한 명도 없고 홍종학 의원만 인천이고 나머지 5분이 비례대표가 됐던 지역구가 됐던 전북 3분에 전남 2분. 호남이 5분 맞습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역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남 이쪽은 또 영남이 또 맞는 것이고 이렇게 가지고 결국은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저는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남이 맞느냐 호남이 맞느냐가 아니라 강희철 충청 명예회장님께서 국회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자체가 충청도와 호남의 지역 감정을 말 그대로 민간인의 신분으로서 촉발시키는 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잘했다는 겁니까? 아니 민간인이냐 뭐 제대로 훈련 안 돼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쳐요. 거호도로 훈련되고 공직을 맡았고 당 대표를 맡겼던 분이 그러면 지역 감정 불러일으키면 됩니까? 아니죠. 그거는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죠. 아니 그럼 호남 총리로 한번 다시 한번 문재인 당시 대표가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보면 이완구 그야말로 보면 한마디로 함량 미달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물론 저는 그 취지는 이해해요. 보면 호남이 아무래도 그 권리당원 수가 절대적으로 많고 하다 보니까 호남에 좀 러브콜 보내는 측면에서 호남에서 총리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한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만 그것이 그 이후에 불거졌을 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과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황 의원님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호남 총리를 말한 것을 지역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충청 총리를 말해도 지역 감정입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제일 원칙이죠. 아니 저도 방송할 때 이번에는 호남 총리나 PK나 TK 출신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저 지역 감정 촉발시키는 거 아닙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저는 영남 총리는 안 맞고 대통령이 영남이기 때문에 총리가 영남에서 안 나오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저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히려 보면 저나 뭐 신 교수 같이 이북 출신들 차라리 이북 사람이 총리 되었으면 좋겠다. 옛날에 누굽니까 한명숙 총리가. 저희 어머니는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충청 호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와서 충청 향후에 하는 거예요. 향후에 뭘 몰라서 그렇다. 뭘 모른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보는데 충청 향후의 입장에서 충청권 의식을 발전시키는 거는 이거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청문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국회의원들이요
증인,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을 마치 무슨 자신들이 대단한 입장인 것처럼 해가지고 마구 몰아치는 경향이 너무 심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대 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가지고 권력 있는 사람부터 욕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권력자는 누구냐? 전 국회의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일단은 좀 마치 증인 참고인으로 나오는 사람을 청문 대상자 몰아붙이듯이 몰아붙이고. 청문 대상자도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돼요. 물론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예? 막 말도 중간에 끊고 막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보기 안 좋은데 예. 제일 안 좋은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말을 끊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또 민간인 신분인 강맹혜정도 아니고 그럼 이장우 의원은 뭡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갔고 다시 돌아갔어요. 뭡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화끈거렸다니까 그 대목에서. 예.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두 분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뽑은 워스트이시니까 또 베스트도 한번 개인적으로 뽑아보셔야지 두 분 다. 자, 베스트는 두구두구가 준비가 돼 있답니다. 그 워스트는 두구두구 안 해요? 두구두구 안 했어요? 저희는 못 들으니까. 네, 예. 자, 그럼 베스트 주시죠. 예. 회장님. 고용한 대법관 베스트를 꼽았습니다. 예. 자, 그럼 한 번 더 주시겠어요? 베스트는 두 분이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얘기하죠. 자, 박 박사님 두구두구 주세요. 예. 네, 오늘의 베스트 김상환 부장판사를 뽑았습니다. 예, 두 분 다 법관을 뽑으셨네. 네. 예. 근데 박 박사님이 이분을 뽑을 거라고 저희는 이미 예상을 했었어요. 저희 팀 아침 먹으면서 이번 주는 박 박사님이 이분을 뽑겠구나. 조금 저를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말씀을. 제가 고용한 대법관 뽑을 줄은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 말씀해 주시죠. 애청자 여러분들이 고용한 대법관이 왜 지금 베스트로 뽑혀야 되는가 의아하실 겁니다. 사실 지난주에 보니까 대법원 지금 일부 주심 판사세요. 주심 대법관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났냐 하니까 민주노총에서 서울역에서 남영역까지 이 한쪽 편도 4차선을 갖다 완전히 연좌로 점거하고 40분 동안 2011년 농성을 벌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1심에서는 유죄다. 근데 2심에서 당시 박광근 서울중앙지법 항소 2부 부장판사가 뭐라고 그랬냐 하니까 시위가 이른 아침 시간에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았을 것이고 반대 방향, 이게 좀 왕복 8차선이니까 편도 4차를 다 차지했는데 당초 집회 신고를 낼 때는 편도 2차만 쓰겠다고 신고를 했고 그걸 어겼거든요. 반도 4차 통행로가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역주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네티즌들이, 보수적 네티즌들이 뭐라고 그랬냐니까 이런 신상털기를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그 박관근 부장판사가 북한의 방북에서 김일성 시신에 참배한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이다 하고 무죄 선고를 낸 조금 진보적 성향의 판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최종 시민 상고심을 이번에 한 분이 제가 오늘 베스트로 뽑은 고용한 대법관인데 아주 합리적인 거예요. 뭐냐니까 당초 신고된 행진 방식이 아니라 연좌 농성 방식이었고 70여 명이 40분 동안 도로를 점거했기 때문에 유죄다. 간단한 판결을 낸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과 규범입니다. 그와 같은 일반적 상식을 갖다가 그냥 한번 일깨워준 고용한 대법관을 갖다가 베스트를 뽑으면서 아직도 우리나라 보면 법관 중에도 조금 보면 각하새끼 짬뽕하는 그런 예전에 법관도 계셨고 각하빙엿 하는 법관도 계셨고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반대 법관도 계셨죠. 이번에. 그렇죠. 충격적인 네. 법관도 있었어요. 보면은 익명을 갖다 전제로 해서 부장판사가 자기가 재판하는데 보수 성향 그래서 글쎄요. 좌파를 갖다가 마구잡이로 공격했던 부장판사도 계시고 양쪽 성향이 다 있는데 그게 잠깐 그게 보수 성향입니까? 황 의원님? 보수 입장에서도 그거 괜찮습니까? 또 말꼬리 물고 들어주시네. 그건 아니죠. 보수 정상적인 보수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보수들은 안 된다는 말씀 황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고마워요. 그래서 다시 결론 내면. 설 앞두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좋아. 고용한 대법관은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과 규범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고용한 대법관께
베스트를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박사님. 네. 뭐 김상환 부장판사. 서울고법의 예. 형사 6부입니다. 김상환 부장판사 뭐 이미 언론 나왔는데 저는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양심은 살아있다는 생각을 가끔씩 저는 확인합니다. 가끔씩. 정말 매일매일 확인해야 될 텐데 가끔씩 확인합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정말 그런 인물이었다. 이게 그러니까 원세훈 전 원장을 선거법으로 유죄냐 무죄냐 넘어서서 이 논리 자체가 방금 황태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양심이었다. 최대한의 양심은 더 좋을 텐데 최소한의 양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판부 그때 얘기가 뭐냐면은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반대 활동에 활용했다.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것처럼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서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관의 입에서 이런 말 나오려고 정말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부분 판결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대선 기간에 정치에는 개입을 했지만은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논리 가지고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정치학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걸 억지로 넘어갈 뻔했는데 다행히 김상환 부장판사가 대선 때 정치 개입은 그것이 바로 선거 개입이다 하면서 트위터 27만 개 정도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역시 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패스도록 꼽았습니다. 예. 당초 이제 그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1심 판사가 이제 이범균 부장판사 아니에요? 이범균 부장판사도 굉장히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분인데 이번에 보니까 저거더라고요. 뭐라 그럽니까? 그 아까 댓글 27만 개 하려면 아이디라고 그러나요? 네. 아이디 계정. 네. 아이디 계정을 갖다가 이번에 김상환 부장판사는 한 760개 정도를 갖다가 그것을 관계 있는 계정으로 보았고 이범균 1심 판사는 한 170여 개를 보았던 맞습니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700개를 보느냐 170개를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170개로 갖다가 한정했을 때는 그 이제 보면 그것도 복잡하더라고요. 하면은 선거 관련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앞서 우리 박 박사 지적해 주신 대로 김상환 부장판사 같이 이거 아니다. 8월 20일이 박근혜 후보가 된 날이거든요. 네, 대통령 후보가 된 날이죠. 대통령 후보가 된 날 21일부터 갑자기 증폭되었다면은 실제로 굉장히 증폭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충분히 보면은 선거 관련된 선거 활동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계정을 700개로 하니까 그건 분명히 또 그게 저는 사실 이범균 부장판사나 김상환 부장판사나 두 분 다 좀 양심적인 분이라 합리적인 분이라 본다면은 대법원에서 과연 그거 보면 아까 말씀 아이디 계정을 갖다 몇 개까지 볼 것인가 이제 법리 다툼의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두고 보시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두 분께 여쭤볼게요. 박 박사님하고 황 의원. 오늘 야당 표결에 참석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 박사님. 짧게. 본회의는 본회의는 출석해서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출석했다는 게 나간다. 기권. 네. 기권. 황 의원님. 어제 저녁 박 박사하고 둘이 어느 모 프로에 나가서 둘이 합의 봤어요. 일단은 참석은 하되 결국 보면은 조금 반대 의견 왜 안 되는가 부당한 것을 알리고 퇴장하는. 그러니까 참석 후 표결은 하지 않고 퇴장하는 쪽으로 박 박사하고 둘이 어제 의견을 합치를 봤는데 오늘 틀리면 둘 다 함께 망하는 겁니다. 네, 최상은 끝까지 당당히 표결 참여하는 게 좋은데 최상인데 그렇게 너무 부담이 큽니다. 그렇죠. 이탈표 나올까 봐. 그러면은 참석하고 난 다음에 표결만 하지 않는 아마 기권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워스트 황태순 박상병 두 분의 정치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절 잘 세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예.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기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2013, 2014, 2015 해마다 더 얼받는 연말정산?
롯데카드면 올해도 더 받는 연말정산. 롯데카드 연말정산 더 받는 프로젝트 2015 시즌. 연 1,000만 원 이상 이용 시 5개 항목 연간 이용 금액의 1에서 3%를 롯데포인트로 돌려드립니다. 3월 31일까지 신청. 해당 항목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예,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전국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제 잠시 후 오후 2시면 과연 어떻게 전국이 흐를 수 있을지 저희가 짐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 다이나믹하죠. 그런데 이렇게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언제쯤 예측 가능하게 될지 이런 생각해보면서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